안녕하세요. 지호석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기말고사를 맞아서 유리함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유리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될 건데 벌써 11월이기 때문에 유리함수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는 이미 돼 있을 거라고 믿고 오늘은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는 유리함수랑 관련된 몇 가지 꿀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표준형 그래프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유리함수의 모양을 결정하는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는 반비례 상수라고 배웠던 분자 부분의 상수항 K는 유리함수에서도 선생님은 반비례 상수라고 부를 거니까 이 반비례 상수라는 표현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해줄 건데 결국 우리가 유리함수의 관계식을 표준형으로 정의를 하는 이유는 그래야지 얘가 점근선을 어디에서 가지고 반비례 상수 K에 따라서 그래프가 1, 3, 4분면에 그려질지 2, 4, 4분면에 그려질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인데요. 일단 이 표준형 그래프에서 일반형으로 넘어가기 전에 교과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이 표준형 관계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유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유리함수의 역함수라고 하면은 일반형일 때 여기 있는 A랑 D의 자리를 바꾼 식으로만 교과서에서 보게 되는데 표준형의 경우에는 그러면 역함수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교과서에 없는 거냐? 오히려 표준형은 역함수 구하기가 훨씬 쉽기 때문에 교과서에 없다라고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근선 PQ를 가지는 유리함수의 표준형 같은 경우에는 Y는 X대칭 이동을 했다고 해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뀌는 건 아닐 거기 때문에 반비례 상수는 변하지 않을 거고 결국 X는 P, Y는 Q 하는 XY랑 관련된 점근선만 Q랑 P로 X는 Q, Y는 P로 옮겨진 어렵지 않은 간단한 표준형 관계식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표준형이 주어졌다고 역함수를 구하려면 일반형으로 구해야 돼 라는 착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유리함수의 일반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일반형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는 보통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서 정의를 한다 라고 교과서에서 배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표준형 관계식이 주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점근선하고 반비례 상수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실제로 이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은 결국 이 일반형 분수식이 분모 분자의 차수가 같은 가분수식의 형태를 우리가 유리식 단어에서도 배웠던 것처럼 표준형 대분수식의 꼴로 고치는 과정이다 라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요거를 고치는 과정에서 유리함수 문제를 많이 풀어본 학생들은 이 일반형의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요 식 안에서 바로 점근선을 찾아보는 연습을 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세로선 x는 p라는 점근선은 결국 분모가 0이 되는 x 값에서 생기기 때문에 일반형에서도 어렵지 않게 분모가 0이 되는 마이너스 c분의 d 하는 세로선 점근선을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가로선 점근선은 결국 이 분모 부분하고 분자 부분이 같아지게끔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c분의 a, x의 개수 b에 의해서 가로선 점근선이 나온다라는 거를 아마 유리함수 문제를 풀다 보면 어렵지 않게 그 규칙성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유리함수의 일반형 관계식에서 표준형으로 넘어가지 않고 바로 요 안에서 점근선 두 개를 뽑고 나면은 의외로 유리함수 단원 문제 중에 반비례 상수를 필요로 하는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유리함수의 점근선을 가지고 찾아줄 수 있는 거는 평행이동 정보고 그 평행이동 정보를 가지고 유리함수가 가지고 있는 대칭 축이라던가 대칭의 중심하고 관련된 문제를 풀 때에는 반비례 상수 없이 그냥 점근선이 x는 얼마인지 y는 얼마인지 결국 평행이동을 x축 방향,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했는가만 따져줘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유리함수는 기본적으로 대칭축을 y는 x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를 가지고 대칭의 중심은 두 점근선이 만나는 교점인 원점을 기준으로 전부 다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결국 대칭축하고 대칭의 중심 문제는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가만 따져줘도 되는 문제다 보니까 굳이 우리가 반비례 상수까지 가지 않고 얘가 점근선이 얼마인가 평행이동을 얼마만큼 했는가만 체크를 해도 풀 수 있는 문제일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예제 레벨 1번 문제처럼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문제에서도 유리함수의 일반형 관계식이 주어져 있을 때 굳이 표준형을 찾지 않고도 우리가 반비례 상수 대신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일반형에서는 반비례 상수를 구하는 과정이 힘들다, 문자를 포함하고 있어서 표준형으로 만들기가 조금 까다로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y절편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면 어렵지 않게 표준형 고치지 않고도 풀어줄 수가 있을 겁니다. 2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지만 유리함수에서도 일반형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의 개형보다는 우리가 절편을 구할 때 훨씬 더 자주 쓰게 될 건데, y절편 뿐만 아니라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는 0일 때기 때문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바로 상수항 d분의 b가 나오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x절편을 찾고 싶다고 해도 일반형인 경우에는 y가 0이 되는 x값은 결국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x이기 때문에 분자 부분이 0이 되는 x절편 마이너스 a분의 b도 일반형에서는 어렵지 않게 찾아줄 수 있다는 거죠. 해서 일반형은 반비례 상수 대신에 x절편 혹은 y절편, 그 중에서도 y절편을 주로 활용을 해서 우리가 그래프 개형 문제를 풀 때 표준형으로 넘어가지 않고도 문제를 풀어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해서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은 문제에서 반비례 상수를 꼭 필요로 하는가 안 하는가를 체크를 하면서 꼭 필요할 때만 표준형으로 고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반비례 상수 대신에 y절편이나 x절편, 절편을 활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유리함수 문제에서 반비례 상수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언제가 있느냐? 그래프를 조금 더 정밀하게 그리고 싶을 때에는 표준형으로 고쳐보는 연습은 당연히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 반비례 상수를 직접적으로 이용하는 문제는 거의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을 해서 그래프를 겹칠 수 있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관련된 문제에서만 반비례 상수를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결국 그래프를 평행이동 혹은 대칭이동을 해서 겹칠 수 있으려면 이 반비례 상수 부분의 절대값이 같은 값을 가지고 있어야 결국 이 반비례 상수는 절대값에 의해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진다 그랬기 때문에 겹쳐질 수 있으려면 적어도 이 k의 절대값은 같은 경우여야 되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형으로 풀어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의 유리함수 문제는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그냥 일반형인 상태에서 풀어도 크게 무방한 문제들이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리함수 단원에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랑 관련된 문제를 풀 때인데요. 위치관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교점의 개수 문제고, 그리고 교점의 개수라는 거는 이 유리함수랑 직선을 연립을 해서 나온, 결국 분수식하고 1차식을 연립을 하게 되면 연립한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 될 거기 때문에 결국 교점의 개수는 판별식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유리함수랑 직선의 위치관계는 판별식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걸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요 직선, 우리가 유리함수랑 같이 연립을 하게 되는 요 직선이 혹시나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될 수는 있는가까지 체크를 해줘야지 우리가 꼼꼼하게 이 유리함수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따져줄 수가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따가 예제 레벨 3 문제에서 보도록 할게요. 해서 선생님이 오늘 예제 문제를 3문제를 준비했는데 이 3문제 다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 경우고, 이 일반형을 전부 다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예제 레벨 1번 문제부터 보면 유리함수의 일반형 관계식이 주어져 있고 그래프의 개형이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돼 있어요. 일단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반비례 상수가 양수다 정도인 건데, 우리는 일반형에서 반비례 상수를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먼저 이 유리함수 식에서 점근선부터 판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점근선 중에 세로선은 분모가 0이 되는 x는 마이너스 c, 그리고 가로선은 x의 개수 b, y는 a를 점근선으로 가지고 있을 거고, 점근선의 위치를 보면 세로선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c는 양수 해서 결국 c는 음수가 되겠구나. 요 a는 마찬가지로 가로선이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
그러면 A는 그대로 양수겠구나를 판단을 해줄 수가 있을 건데, 자, B의 부호를 따질 때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과정에 집착을 하게 되면 표준형으로 고치고 나서도 B의 부호를 따지기가 힘들다는 거죠. 해서 이 경우에는 B의 부호를 따질 때 X절편이든 Y절편이든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올 건데, 선생님은 Y절편의 부호를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Y절편 같은 경우에는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C분의 B가 될 거고, 그래프가 Y축하고 만나는 점은 마찬가지로 양수인 지점에 있기 때문에, 자, 아까 C는 음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분수식이 양수가 되려면 B도 음수여야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ABC의 부호를 그냥 일반형인 상태에서 점근선이랑 Y절편만 가지고도 판단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일반형식이 주어져 있을 때에는 꼭 Y절편까지 체크하는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예제 레벨 2번 문제를 볼 건데, 자, 요거는 최대 최소 문제예요. x의 범위가 0부터 2 사이로 주어져 있을 때 주어진 유리함수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는데, 자, 최대값이 1이다 라고 돼 있을 때 a 값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앞에처럼 미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게 표준형으로 고쳐줄 수는 있지만, 이 문제도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일단 제일 먼저 점근선부터 찾아보면은, 자, 세로선은 x는 마이너스 1일 거고 가로선은 y는 3이죠. 그러면 요 두 개의 점근선을 가지는 유리함수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 x는 마이너스 1에 y는 3. 자, 결국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리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얘가 1, 3, 4분면 기본형인지 2, 4, 4분면 기본형인지 반비례 상수를 필요로 하는 것 같지만, 자, 여기 있는 점근선의 x, y 값이랑 문제에 주어진 x의 범위 그리고 최대값 1이라는 숫자를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세로 점근선이 x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0하고 2 사이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에 이렇게 0에서부터 2까지 라고 주어져 있을 거고요. 자, 여기에 최대값이 1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근데 지금 이 가로점근선의 y값이 3이기 때문에 최대값이 1이려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위쪽으로 그려진 그래프는 아닐 거다를 생각을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3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큰 값이 1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얘는 우리가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도 여기 있는 점근선이랑 최대값만 보고 2, 4, 4분면 기본형을 가지겠구나 라는 사실을 바로 찾아줄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x의 범위 0부터 2까지를 따져보면 결국 최대값이라는 거는 x가 2일 때 증가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x가 2일 때 최대값 1을 가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2,1을 집어넣어서 a 값을 찾아줄 수 있겠죠. 그러면 y에다가 1을 집어넣고 x에다가 2를 집어넣게 되면 3분의 6 플러스 a에서 결국 a는 마이너스 3 하는 표준형 없이도 a 값을 찾아줄 수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 문제는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쳐도 사실 반비례 상수의 부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래프를 그려서 얘가 최대값 1을 가지게끔 하려면 1, 3, 4분면인지 2, 4, 4분면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거의 대부분의 유리함수 문제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표준형으로 꼭 고쳐야 되는 문제는 그렇게 많지가 않다. 그러면 결국 주어진 일반형에서 항상 점근선을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고 이 점근선이랑 이제 최대 최소 값을 비교를 해가면서 그래프를 그려서 판단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점을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치관계 문제를 볼 건데, 집합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결국 두 집합은 유리함수 위의 점 그리고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교집합이라는 거는 이 두 함수의 교점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결국 교점이 공집합 없으려면은 얘네 둘이가 만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제일 먼저 이 유리함수식이랑 1차 함수식을 연립을 할 거예요. ax 플러스 1이랑 연립을 하면 양변 x-1을 곱해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야겠죠. 일단 중간 계산 과정은 생략하고 선생님이 미리 풀어놓은 2차 방정식으로 바로 넘어가고 나면,
자, 요 2차 방정식이 결국은 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작다 해서 a는 결국 마이너스 12에서 0 사이에 결국 정수 a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1부터 마이너스 1까지 11개의 정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줄 수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풀어놓고 틀려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놓쳤는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유리함수랑 직선의 경우에는 여기 주어진 직선이 유리함수의 점근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부까지 생각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일단 유리함수가 어떤 점근선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근선의 방정식을 뽑아보면은 x는 1, y는 1인데 이 중에서 결국 기울기가 주어진 1차 함수가 세로선이 될 수는 없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직선이 점근선이 될 수 있는가 없는가는 가로선만 생각을 해주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0이면 정확히 y는 1이 되기 때문에 a는 0일 때 이 직선이 점근선이 될 수 있는 상황이구나. 아까 전에 판별식을 따졌을 때에는 a 값에 0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결국 판별식이라는 거는 유리함수의 점근선까지는 우리가 찾아줄 수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점근선은 우리가 항상 따로 생각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렇게 되면 a는 0까지 총 11개에서 0까지 하나를 포함한 12개의 범위를 a 값의 범위를 찾아줘야 될 겁니다. 정수 a는 12개에서 0을 꼭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선생님은 여기 있는 유리함수의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았어요. 결국 직선하고 얘가 만나는 조건, 만나지 않는 조건을 따질 때에는 결국 연립을 해서 판별식만 따져줘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구한 a 값을 놓고 보면 결국 직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 만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1, 3, 4분면에 이쪽에 있기 때문에 기울기가 음수인 애랑 안 만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나요? 결국 선생님이 오늘 유리함수 단원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문제에 유리함수의 일반형 관계식이 주어져 있다고 본능적으로 그냥 얘를 항상 표준형으로 고쳐야겠다라는 생각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유리함수의 일반형이 주어져 있으면 그 일반형 관계식 안에서 혹시나 내가 다 해결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문제 풀 때 불필요한 계산 과정을 줄이는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오늘 보여준 문제 말고도 유리함수 문제는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을 때 일반형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오늘 강의를 본 이후부터는 유리함수 문제를 볼 때 일반형이 주어져 있으면 표준형으로 고치지 않고 풀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하면서 연습을 하면 유리함수 문제를 훨씬 어렵지 않게 풀어줄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오늘 강의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던가 유리함수 문제 중에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선생님 강의가 도움이 됐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우리는 또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